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부산이 29도, 전주 28도, 대전과 광주 27도, 서울은 26도로 남부지방에서는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주였습니다. KBS 1라디오 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KBS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사본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시간입니다.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본격적으로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50대 남성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여주인을 향해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충남 당진에 위치한 식당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흉기 난동 사건은 종종 있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이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CCTV가 공개됐다고 하는데 김은배 팀장께서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를 좀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그 9월 11일 오후 8시 20분경에 충남 당진에 있는 식당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네. 50대 남성이 식당에 들어와서 그 안주인, 여주인한테 돌을 던지고 또 그리고 폭행을 하다가 예. 또 흉기를 꺼내서 흉기를 치는 사건이 났어요. 어이구. 그러니까 이제 그 식구들이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네. 건건을 하긴 했지만 건건하는 과정에서 미흡하게 대처를 했다. 해가지고 그런 미흡한 대처 때문에 지금 약간 시끄럽게 문제가 된 겁니다. 네. 식당에서 근데 왜 흉기로 난동을 부린 거예요? 이 50대 남성이 한 달 전에 예. 그 무전 취식을 하고 난동을 부리니까 신고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구대 출동해가지고 난동 부린 50대 남성을 건거에 갔는데 예. 그게 이제 뭐 큰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하고 이제 석방을 했죠. 그러니까는 이전에? 예, 전에 한 달 전에. 예. 그러니까 그 남성이 볼 때는 식당에서 나를 신고를 해 가만 안 두겠어 하면서 주변에 얼쩡거리고 다니는데 이번에 아주 보복하려고 식당에 들어와서 그런 흉기로 난동을 부린 거죠. 전에 일이 있었지만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는 흉기까지 휘두르고 지금 상해를 입힌 상황이에요. 근데 경찰의 그 대응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처음에는 이제 출동하는 어떤 상황도 CCTV에 잡혔고 네. 일단은 원래 이런 출동은 기본적으로 2인 1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2인 1조가 네, 혼자 갔고 그 출동하는 어떤 그 뭐 빠르게 출동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 지금 있고요. 혼자 그 출동한 경찰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압을 한 상태에서도 예. 쉽게 풀어줬다. 20분 만에 풀어줬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상당히 흥분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저희들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기준으로 보는데 네.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근데 20분 만에 풀어줬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사태가 있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그럼 결국 다시 가서 이제 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 예.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흉기를 휘두르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20분 만에 이걸 풀어줘도 돼요? 그건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당시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신고 예. 들어오니까는 그 지구대에는 순찰차가 2대가 있었는데 예. 2대가 다 사건 때문에 출동을 한 상태에서 상황 근무자인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 상황 근무자가 신고를 받았지만 한 100m 거리니까 차도 없으니까 아마 뛰어가지 못하고 걸어간 것 같아요. 걸어갔는데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했듯이 출동할 때는 2인 1조로 가야 되고 순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가 없었어. 예. 혼자라도 가야 돼. 급하니까. 예. 가는데 갈 때에 방검복을 입고 흉기 난동이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권총이나
퇴적원을 차야 돼요. 네. 퇴적원 없으면 가스종을 차야 돼. 그리고 네. 거기에 3단봉을 차야 돼. 무전기를 소지해야 돼요. 네. 그리고 출동을 해가지고 상황에서 만약에 그 가해자가 흉기로 난동 부릴 때는 퇴적원을 쏠 수도 있고 네. 3단봉으로 제압을 해야 되는데 네. 현장에 나갔던 그 경찰관이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현행범으로 체포를 못하고 설득하려고 한 문제에서 거리를 두고 네. 그 화면을 보게 되면 좀 피하는 것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 아니 경찰관이 예. 범인 있으면은 몸을 다쳐서라도 잡아야 되는데 예. 저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시끄러진 거예요. 아, 그 공개된 CCTV가 이제 나왔는데 이걸 보다 보면 적극적으로 제압하거나 뭐 이러려고 하는 행동은 안 보이고 뭔가 대화하려고 하고 좀 쭈삣쭈삣하는 이런 모습처럼 보이니까 거기에서 그렇죠. 문제가 됐다. 그렇죠. 지금 이제 피해자는 상당히 그 위협이 당하는 상태고 예. 다쳐 있고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경찰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시민들의 이제 뭐 비난이 거기에 대한 거죠. 네.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느냐? 만약에 저런 상태라고 하면은 다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제압동물을 사용해서라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 아까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요 이제 뭐 일단 그분이 몸이 좀 안 좋았다고 하면은 그런 분을 근무하게 하면 되느냐? 말하자면 뭐 쉬게 하거나 다른 대체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네. 문제인데 문제는 그날이 11일입니다. 추석 연휴 바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추석 연휴 들어갈 때는 근무 자체가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고, 예. 그러니까 출동 건수가 많습니다. 뭐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한 50% 이상이 출동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도 그런 거죠. 지금 출동해야 될 어떤 인원은 이미 없는 상태에서 네. 거기를 지켜야 될 일종의 관리반 같은 사람이 출동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경찰의 운영 측면에서는 그 부분들이 이제 생각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급박한 상황이고 웬 누군가가 들어와서 흉기를 막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피해자는 흉기에 다 찔린 상황 이후에 경찰이 그 식당 안으로 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그 대처가 판단을 문제가 해야 됐던 될까요? 게 뭐냐면 어차피 현행범이면 체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수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수갑도 예. 이 흉기 아니 난동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채우는 게 뒤로 채우거든요. 그런데 수갑을 안 채웠어요. 그냥 예. 그 사람 부추하듯이 데려갔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는 그 경찰관이 설득을 잘했는지 모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난동범이 흉기를 휘두르는데 강하게 와서 체포를 하고 격투하든 간에 건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그 피해자는 화를 내고 또 그걸 CCTV가 이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 본 시민들이 볼 때는 아니 경찰관이 아까 말했듯이 뭐 이단 협착을 차던 뭐 업어치기를 하던 간에 범인을 검거해야지 범인을 그 숨기던 사람을 무서운지 모르지만 뒷걸음질하고 피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여론이 안 좋은 거죠. 네. 지금 상태에서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다시 정리를 하자면 왜 혼자 출동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인력 구조 면에서는 분명히 그 상급자들이 거기에 대한 해명을 내놔야 됩니다. 네, 이것은 지구 대장이 답을 내놔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왜 경찰 장구를 사용하지 못했느냐. 말하자면 테이저건이라든가 아니 3단봉이라든가 이 부분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어떻게 있었는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가 부분도 네. 분명히 점검이 돼야 될 부분인 거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빨리 이렇게 20분 만에 풀어줬느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흥분이 가라앉았다 하더라도 보통 심리적 흥분 상태는 1시간은 넘어야지 가라앉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지금 내가 이렇게 하죠. 뭐 지금 경찰이 오니까 됐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게라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흥분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모르진 않았을 텐데 인력의 부족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수갑을 채우는 건 장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뭐 항의 때문에 그런 건지 그 부분도 분명히 이건 해답을 내놔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 피해자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CCTV를 설치를 했고 이번에도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CCTV를 다 확인을 한 거예요. 이전에 이런 것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피해자 가족들은 좀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보통 일종의 지역 사회 같은 데서 예. 이런 분들이 거의 한 경찰서에 2-3명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시장 통해서 난동을 피우고 예. 처벌도 별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난동을 피우는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빈약한 부분인 거죠. 상습 폭행임에도 불구하고 예. 단순 폭행으로 처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데 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 분명히 부족한 부분은 맞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지구대 차원에서 무엇인가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까지는 문제 제기는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다음은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지구대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해당 경찰관에 대한 조치라든가 해명 같은 것들이 지금 나온 게 있나요? 지구대 차원에서는 지금 그 당시 아까 말했듯이 예. 인원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찰차가 사건 때문에 나가 혼자 있었는데 그 있던 사람도 피부 각화증이라고 그러네요. 예. 몸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다. 그렇지만은 자기들이 데려왔을 때도 수갑도 채웠어요. 나중에는 예. 채웠기 때문에 나중에 채웠는데 그 당시에는 미흡한 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출동했던 그 상황 근무자나 아마 대기 발령을 시키고 감찰 조사를 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 지구대에서 전에 그런 일이 있다 한다면 비상벨 설치를 좀 해주던가 CCTV는 아니더라도 아니면 순찰차를 좀 그쪽으로 자주 왕래시켜 순찰시켜줬으면 나을 뻔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이 더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전 작은 지역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인력은 부족한데 이게 흔히 말하는 몸이 아픈 경찰관을 근무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상습적인 작은 폭력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지금 미비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두 분께 그 부분을 좀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고 많죠. 또 영세 자영업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또 매일매일 손님을 상대해야 되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사회에는 꼭 그런 좀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항상 그 문제점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예방을 하거나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의지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건 사고가 일어난 이후고 그렇죠. 또 그때는 또 순찰자가 다 어디 나가버리고 사람이 없을 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이제 손에 한 상한 근무자는 있는데 예, 문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그 업소라 이런 데에서 저 교수님 말씀한 대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크게 부리면 모르지만 작은 게 부리게 되면은 연행도 힘들고 훈방 조치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속시켜서 교도소를 보내면 당분간 안전한데 사실상은 작은 사건은 군방 처리되거나 아니면 불구속 수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해서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그런 자그마한 사건을 크게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서 제가 보기에는 지구대 차원에서는 자영업자들한테는 순찰 강화하는 거. 순찰 도보 강화? 순찰이든 자전거 순찰이든 차량 순찰이든 간에 아무래도 제복 입은 경찰관이 있게 되면 그 가해자들이 쉽게 그 폭행을 하거나 난동부리 힘들기 때문에 예방 순찰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시겠지만 우리가 도보 순찰이 있었습니다. 예. 도보 순찰을 어떤 경찰차 순찰로 바뀐 이유는 뭐냐면 지역 주민과의 접촉은 비리가 발생한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아예 차 안으로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체제가 바뀐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체제 바뀌면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뭐 미국 영화 같은데 보시면 사실 뭐 경찰봉을 흔들면서 도보 순찰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말하자면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이런 어차피 이 사람도 역시 여기 주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소란을 피우는 사람도 역시 주민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경찰만 맡는다는 건 사실은 이건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은 것까지 처벌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예방까지 하기에는 솔직히 그렇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군요. 그래서 이게 종합적인 치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명쾌한 답은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이게 흔히 말하는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할 때인가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분명히 뭔가의 해결책이라든가 예방책들은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아는 경찰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참 논란이 큰 내용인데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기혼인 30대 여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중학생의 부모가 성폭행으로 교사를 고발을 했는데 이게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이 인천에 있는 어머 중학교에 작년 10월쯤인 것 같습니다. 네. 10월 11월쯤부터 이 일이 발생한 것 같고요. 부모가 그 사실을 알게 돼 갖고 이것은 성폭행으로 고발을 했지만은 네. 문제는 지금 상태가 이제 이게 어떤 모두 폭력이나 유기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 체계 상으로는 네.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법 처벌할 조항 자체가 없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흔히 말하는 강간이라고 하면은 폭력이나 위력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 지금 그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란 얘기라는 건 서로 좋아서 예. 성관계를 했다라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법 조항 자체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네.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폭행은 아니고 아동복지법으로 이게 처리가 된다고요?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동복지법은 뭐가 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일로 가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성폭력 문제가 성폭력이라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관계를 강제적으로 예. 폭행에 합박한 거예요. 예. 또 하나 뭐냐면 그 13세 미만 의자강간이 해가지고 서로 좋아했다 하더라도 13세 미만은 강간을 보고 처벌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학생은 15세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 또 하나 뭐냐면은 그 전번에 안희정 전 지사의. 그분처럼 위례계한 네. 그러니까는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한테 위계나 위력을 써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위계나 위력도 없어. 무슨 말이냐면 좋아했다, 사랑했다 이거고요. 네. 또 하나는 성매매 관련 부분인데 그 여교사가 그 남학생을 돈을 주고 성교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물론 선물했다고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적용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네. 아동복지법상에 17조 2호에 뭐라고 되냐면 아동 18세 미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아동한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성관계 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15세니까는 아동으로 봐서 서로 좋아서 했다 하더라도 그 어린 아동한테 성적 수치심을 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으로 입건을 해서 검찰청에 송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인터넷상이라든가 이쪽에서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무혐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성폭행으로는 무혐의가 되니까 이것을 아동복지법으로 이제 인정하면서 성적 학대로 한다. 예. 예. 근데 아동학대는 인정하면서 성폭행은 안 된다는 건 좀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범죄 관련 그 법이 예. 말하자면 이 비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4세부터 18세까지의 이 부분들. 네네. 그래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여중생과 관련돼 갖고 기획사 사장이 임신을 네. 시켰는데 무죄 받은 대법원 판례가 있었죠. 지난번에 그건 예, 있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상당히 엄청나게 여성단체에서 그 판례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예. 문제는 대법원에서도 법 자체가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예. 적용할 수 있는 상태가 없는 거다. 어. 그래서 보통 비동의 강간죄라든가 다른 방식의 성범죄 자체의 시스템 자체를 많이 바꿔야 된다는 것이 여성계의 여러 네. 가지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적용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만들어야 입법적인 문제가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부분인 거죠. 예. 김은배 팀장님 전화 꺼주세요. 예, 아닌가요? 예, 확인 좀 해주시고요. 글쎄요. 둘 사이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학생이 증언을 해서 성폭행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건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미성년자가 말하는 동의 이게 진정한 동의라고 봐야 될지에 대한 전 고민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론의 여지가 약간의 있습니다만은 예. 미국에서는 완전히 그래서 이 자체를 미성년자들의 동의는 동의로 보지 않고 우리가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서브오디네이트 지배 강간의 영역으로 다 처벌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그것은 미성년자의 동의는 그 동의가 있다고 하는 걸 가해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본인이 그러니까 좋아했다라고 하지만 미성년자는 일종의 보호를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동의라는 것을 진정한 동의라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어차피 13세 미만자는 성적 자기 결정이 없다고 지금 법원에서나 법률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3세 이상은 성적으로 자기 결정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처벌 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법률적으로 나이를 올리지 않는 한 그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법 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여기에 보다시피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문화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성숙한 나이들이 사실 13세 정도면 성숙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상충되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청소년 범죄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또 이런 문제가 거기에 있기 대한 때문에 개정은 계속해서 지금 목소리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금 말씀하신 15세 정도의 그 남성하고 또 여교사가 했다 하더라도 예. 본인이 동의했고 좋아했다 그러면 처벌을 못한다. 그런데 전번에 같은 경우에는 13세예요. 13세 미만 아니고 그 성관계 한 거를 징역형 받은 적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그 가능도 한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15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동복지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동복지법으로 기소를 할지 아니면 또 기소해야 할지는 두고 봐야 되죠. 하나만 더. 이게 지금 나이로만 지금 얘기할 수가 또 없는 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잖아요. 네. 선생과 학생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건 도덕적인 인륜적인 문제죠. 법적인 문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여기서 이제 피보호자 간음의 문제가 적용되느냐. 예. 근데 피보호자 간음에 대한 부분도 본인이 좋아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인 부분에서는 예. 적용할 수 없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법적인 그 미비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에는 이게 지금 가장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예 16세를 올리거나 네. 나이 규정을 아예 없애거나 나이 규정을 없애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직접적으로 그 의사를 심리학자라든가 사회학자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네. 그것이 위력에 의한 그 일종의 세뇌에 의한 그루밍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게끔 하면서 처벌이 되게끔 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네. 13세로 딱 정해져 있고 나이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예, 일부에서 제기하는 남자 선생이고 여자 학생이었으면 이렇게 판결이 나올까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도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아예 법적인 체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렇죠. 네.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죠.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을 바꾸겠다는 하는 논의는 네.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금 입법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국회에서 좀 처리가 안 되는 법이 뭐 한두 개인가요, 지금.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자,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문제수사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인구 문제 대응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 더 나아가 국가 성세와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검토하는 등 4대 전략, 20대 정책 과제를 마련하고 정년 문제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와 연천의 양돈 농장 두 곳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현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재심의 절차를 곧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오르면서 수출입 물가도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물가가 한 달 전보다 2.9% 오르며 지난해 8월 시작된 내림세에서 벗어나 13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이어서 정의 윤지수 씨입니다. 네, 지금 전국의 하늘이 맑은 편입니다. 대부분 지역은 이 맑은 날씨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강원 영동지방,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예상 강우량은 5mm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금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서해 5도 지역은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바다뿐만 아니라 해안 지역으로도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해안 지역, 제주도 지방에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좀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지금 기온을 보면 어제보다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서울의 기온은 25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대전 지역은 27.9도, 광주도 비슷한 27.8도, 부산은 27.8도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순천이나 진주는 30도, 대구, 부산 29도로 남부지방은 늦더위가
좀 더 이어지는 곳이 많겠지만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낮은 기온, 서울 26도 예상됩니다. 한편 지금 미세먼지 상황을 보면 서울의 경우 초미세먼지는 1세제곱미터당 14마이크로그램, 미세먼지는 35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이나 좋은 단계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그럴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은 좀 더 후전돼 전국적으로 좋은 단계가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 볕이 강하기 때문에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경기도 남부 지역과 충청 남도 지역 오존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수치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5도, 습도는 37%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미세먼지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정체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다만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오산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이후로는 양재부터 반포까지 정체 남아있고요. 반대 부산 쪽 정체도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또 죽전에서 수원 사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충청권 옥산에서 청주 사이로는 작업 여파받아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송파 부근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안진터널 부근에도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2차로와 갓길이 막혀 있는 만큼 북진천 일대 3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3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기 때문에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교사 성폭행 무혐의 받았고 아동복지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것은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씩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 듣겠습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저는 한 16세 정도로 올리고 16세로 올리고, 그리고 이제 뭐 피감독자에 대한 그 관계에 있는 경우는 무조건 처벌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중간 단계로서는 적절한 부분이고, 최종 단계는 사실은 비동의 간음죄, 강간죄 쪽으로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올리고 비동의 간음죄, 강간죄를 신설하는 거, 시스템 자체를 그쪽으로 바꾸는 거죠. 예. 김은배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이를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 뭐냐면 자기의 보호를 받는, 감독하는 그 대상을 지금 학교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은 학생을 보호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일 경우, 대학교는 필요 없고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갖다 유기한 간음으로, 유기한 위력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처벌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는 해소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2달 동안 그냥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에 대응해서 2,050여 명을 입건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폭행과 상해가 60% 이상이고 가해자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우선 저희가 아는 경찰 시간에 이 데이트 폭력 용어에 대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단순히 데이트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폭력의 정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너무나 좀 이렇게 가벼이 되고 경도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데이트 폭력이란 말은 안 쓰고, 이건 정말 뭐 지인에 의한 폭행이고 폭력이고 남녀 간의 폭행이고 폭력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데이트 폭력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면은 실제 본질적인 문제, 실제로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연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일종의 스토킹 폭력도 포함하는데
그것이 빠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감춰진 폭력 범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데이트 네. 폭력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말고 다른 걸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가 그런 부분인 거죠. 예. 예, 지금 이 통계는 지난 경찰청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에 네. 4,185건의 신고를 받아서 2,050명 입건하고 80명을 구속한 상태에서 지금 나온 결과들입니다. 네. 말하자면 2,050명을 입건했는데 폭행과 상해가 60%, 가해자 연령이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돼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흔한 것은 폭행과 상해 그리고 체포 감금 협박이 9.6%고 주거 침입도 5.5% 정도로 돼 있고요. 연령대는 가장 많은 게 20대고 그다음에 30대가 24.5%, 그러니까 20대가 35.7%고요. 30대가 24.5%, 40대가 19.4%, 10대가 3%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네. 가해자 연령이 20대가 가장 많았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20대가 많다고 한다면 20대는 이제 결혼 정년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예. 데이트를 한다거나 연애 시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20대는 아무래도 자기 충동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조금 뭐 사이가 틀어지거나 예. 아니면 상대방이 의심을 가거나 하게 되면은 폭행이나 상해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20대가 그런 데이트 폭력, 지금 데이트 폭력 쓰라 말하지만은 어떻든 그 둘이 만나면서 폭행을 일으키는 게 아무래도 20대가 이제 줄을 이루는 거죠. 네, 이 지금 결과가 경찰청에서 발표한 것이고, 이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에 신고를 받아서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인데, 이 결과에 좀 배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서요? 예, 저는 이것은 통계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사례 예. 취득인데 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숨겨진 부분입니다. 숨겨진 부분. 예, 말하자면 우리가 20대나 30대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 건 신고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거지. 적극적으로 예. 알린다. 예, 신고하지 않고 몰래 아무도 모르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40대, 50대. 그러니까 신고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케이스는 이게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못 보게 되면은 20대, 30대가 제일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자체가 흔히 말하는 20, 30대의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다른 형태의 상담 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부부간의 폭력도 많이 있을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춰진 부분이 조명이 돼야지 본질적인 형태의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경찰이 신고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신고를 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예, 이런 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TF도 꾸렸다면서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TF를 꾸렸는데요. 이 예.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국 경찰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경찰의 이제 형사과장이 팀장으로 TF팀 팀장으로 한 다음에 그 형사팀에서 한 명을 차출을 해요. 또 그리고 여성 청소년 수사위원 한 명을 차출을 해요. 그러니까 네. 두 명한테 전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 들어왔을 때 여러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아예 지정시켜주면 전담위원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담시켜가지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전담시켜 수사를 하지만은 또 이제 뭐 피해자가 또 상담한다든가 경제심리 법률 지원도 하기 위해서 또 보호 담당자를 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건이 나게 되면은 그날 당직이라든지 그 순번대로 배당을 했지만 네. 그게 아니고 지금은 아예 TF팀에서 딱 지정을 해가지고 전담 형사들이 수사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신속히 처리할 수도 있고 또 자세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유형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젊은 사람들끼리 남녀 간의 만남이 있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또 남녀 간에 만나다 보면 좋아하다가 뭐 싫어할 때도 있을 것이고 이럴 때 서로 간에 싸우는 거는 있을 수는 있는 그렇죠. 일이지만 이게 자칫 이 사람들은 우리 거에 왜 우리가 관계에 왜 경찰이 공권력이 들어옵니까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할 것 같은데 이 피해자 보호 조치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경찰에서는 이제 피해자 보호 조치로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위치 추적 장치, 말하자면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는 부분인 거고요. 네. 신변 보호. 그리고 이제 보호시설 연계, 말하자면 그걸 요구하는 그걸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보호시설 연계를 하고 주거지 순찰 강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법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핵심적인 부분은 보호 조치 중에서도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예. 사실은 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주변에서 도와줘야 예. 된다. 예. 이런 뭐 폭력이라든가 이런 남녀 간의 범죄들
늘상 있을 수도 있고요. 주변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방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 남성이 폭력을 할 때에 적극 대항해서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 있을 때 남성이 혹시라도 뭐 스토킹이라든지 데이트 폭력이 있을 때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장에 있으면 출퇴근할 때 예. 됐으는 대로 같이 친구나 지인하고 같이 다니고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 그럴 때 나 혼자 나갈 때에는 가족이나 친구한테 나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1시간에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남자친구나 여사친구가 격한 행동을 할 때 수용하지 말고 예. 거기에서 단호하게 못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너무 싸우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예, 예. 그 행동을 내가 수용하게 되면 계속 하니까 그런 문제를 못하게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단호하게 대처하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안 들어먹으면 할 수 없이 형사 고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통하지 않고 그냥 수용하다 보면은 더 크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은 단호하게도 돼야 되지만은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형사 고소나 민사상으로 소송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핵심적인 부분은 언어 폭력이라도 네, 언어 폭력. 폭력이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약간 밀치고 그 다음에 어. 때리기 시작하거든요. 강도가 더 세지는군요. 처음부터 때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거의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언어부터 어떤 조짐을 느꼈을 때 바로 그때 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초기부터 잡으라.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청취자 의견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85님은 듣다 보니 분통 터지네요. 선거 연령은 만 19세인데 성적 자기 결정권은 13세부터 있다?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종무님, 사회의 변화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법 체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김현주님, 데이트 폭력 듣다 보니 슬프네요. 약하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는 이 세상 딸들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한 아는 경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는